안녕하세요. 병인 박사 이혁재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그 담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얼마 전에 제가 치료한 환자분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학생이었는데, 이 틈만 나면 쓰러진다는 거예요. 뭐 조회 시간에 서 있다가도 픽픽 쓰러지고, 심지어는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수업을 듣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무슨 큰 병이 있는가 싶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뇌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뭐 스트레스가 아닌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왔다고 하는데 안정을 취하고 좀 쉬어도 다시 또 그런 증상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서 지금 많이 이제 좋아졌거든요. 또 한 케이스는 이렇게 너무 겁이 많아서 장례식장에만 가면은 정신을 잃고 이제 혼절하는 그런 성인 남자분이었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장례식장에만 가면은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좀 이상한 병이죠. 그런데 이분이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데를 못 가게 되니까 너무 사회생활을 하기가 힘드는 거예요. 제가 그분도 이제 진단을 해서 깔끔하게 치료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한 그 아이와 두 번째 말씀드린 그 성인 남자분하고 병의 원인이 같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처음 말씀드린 담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몸에 담음이 있으면요, 그런 생각지도 않은 그런 증상들이 원인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담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왜 올까 궁금하잖아요. 제가 이전까지 이 병인 중에서 뭐 노건이나 식적이나 칠정이나 방무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드렸는데 담음도 병인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총 다섯 가지의 병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담음을 가장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앞서 설명드린 네 가지의 병인은요, 특정한 생활 습관이나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런데 담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먼저 말씀드린 네 가지 병인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보면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병인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네 가지 병인을 뭐 원발성이라고 한다면 이 다음은 속발성 병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속발성 병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결국은 이 처음부터 이것이 확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먼저 기본적인 병인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뒤에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담음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일반인들은요, 담음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목에 담 걸리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뭐 허리에 담이 걸렸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또 뭐 기침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이 목에서 객담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 전부 다 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도 우리가 담을 익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담을 포함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증상들을 가지고 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담은 우리 몸에서 있으면 안 될 물질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건강 물질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변성을 해서, 그러니까 이 뭐 혈액이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영양물질, 체액 이런 모든 정상적인 것들이 변성을 해서 병리적인 물질로 바뀐 것을 담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바뀌면은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배출이 되지 못하고 몸 안에서 정체되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병리적인 현상, 여러 가지 증상들, 여러 가지 질병들을 산출해내는,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담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담음이 있으면 왜 문제가 되는가? 담음은요, 이 신진대사, 정상적인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방해를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병인들, 노건이나 식적 이런 것들은 특별한 어떤 생활 습관이나 환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담음은 2차성 병인, 속발성 병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증상을 보고서 내 몸에 담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담음 증상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설명을 들어보시고 아 맞아 나한테 이런 증상이 있어 라고 하신다면 일단 담음부터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담음이 있을 때 가장 흔하게 나오는 증상이 뭐냐면요 바로 어지럼증이에요. 보통 우리가 어지럽다고 하면은 뭐를 제일 먼저 의심하죠? 뭐 빈혈이 있다거나 또 어떤 경우는 이석증이 있다거나 뭐 이런 걸 많이 어떤 경우는 저혈압 그죠? 이런 경우에 이제 어지러운데 특별하게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어지러운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선 담음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장이 막 두근거리는 거예요. 예. 심장이 두근거리는데 이 두근거리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공포에 뭐 질렸다거나 놀랬다거나 하면 당연히 두근거릴 수 있죠. 근데 어떤 그런 전후에 인과한 게 없이 그냥 심장이 그냥 무시로 두근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담을 의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숨이 차는 거예요. 우리가 천식이라 그러는데 이 이유 없이 숨이 찰 수도 있고 물론 천식이 있어도 숨이 찰 수도 있죠. 어쨌든 숨이 차는 증상이 있으면 이것 또한 담음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뒷목이 뻣뻣한 거 있죠. 이건 여러분은 잘 알겠죠. 왜? 뒷목 뻣뻣할 때 뭐라 그래요? 목이 담 결린 것 같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담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이 있으면요 눈이 많이 침침해져요. 눈이 침침해지면 어때요? 시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요 근래 와서 갑자기 눈이 많이 침침해지고 또 시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잘 보이던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은 일단 담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담음이 제가 노폐물이 정체에 있어서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폐물이 위장에 있으면 어떻겠어요? 속이 니글니글거리고 미식거리고 소위 오심 증상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담음이 이 아랫배에 있으면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요. 아랫배에서 꾸르륵 꾸르륵 소리가 많이 나기도 해요. 또는 여성인 경우에는 냉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고요. 남성인 경우에는요. 낭습이라고 해서 고환 주위에 습기가 많이 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담음이 있을 때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특히 이 편두통이라고 해서 쪽머리 있죠. 뭐 왼쪽이 됐건 오른쪽이 됐건 이 쪽머리가 아플 때 이 담음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동의보감에서 담음 유주란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증이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아픈 게 있어요. 오늘은 어깨 아팠다가 내일은 허리 아팠다가 그 다음 날은 뭐 목이 아팠다가 이렇게 아픈 통증이 왔다 갔다 요리조리 이렇게 이 번갈아 가면서 아픈 경우는 담음 때문에 통증이 있는 것이라고 일단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발이 저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 마목이라고 그러는데 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손발이 저릴 수 있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증상들 설명드렸는데요. 이런 증상 중에서 내가 최소한 3가지에서 5가지 정도 증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분은 담음을 해결해야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대사장애 있죠? 뭐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 중풍, 심장병 이런 거 또는 신경증 증상이 있죠.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이런 병들 많잖아요. 불면증도 있고 이런 병들 담음에서 오는 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담음을 해결하면 좋아질 수 있는 거를 그런 약을 먹느라고 시간을 허비하고 병을 키우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참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자, 오늘 저한테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증상, 병이 있는데 잘 낫지 않는다면은 제가 설명한 증상들을 잘 비교해 보시고 만약에 담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빨리 오셔서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잘 낫지 않는 병으로 정말 고민이 많으시죠? 병인 박사인 제가 여러분의 병인을 해결해서 그 질병을 똑똑하게 제대로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